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월요일에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쇼트를 다 이제 청산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수목에 폭락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ETF 자금들이 유동성이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약간의 반등들은 선물 청산에 대한 쇼 청산에 대한 움직임으로 약상승하는 거 말고는 건강한 상승, 예전 같은 시원시원한 상승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게 어느 순간에 다가온다면 기대를 해보겠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작년에 7월 달에 비트코인이 밑꼬리를 그리고서 크게 폭락을 한 뒤에 약간의 상승 모멘텀을 좀 이제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연장이 되는 이렇게 완전히 깨지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 뭐냐면 언젠간 이게 한 번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지가 잘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날이 바로 이제 빅쇼트의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근데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정말 특이한 상황인데 일단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분 인수한 것들은 뭐 당연히 동북아시아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마이클 버리라고 해서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인데 마이클 버리가 이제 팔란티어 팔란티어 공매도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자, 빅쇼트의 아이콘 마이클 버리라는 이 인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2023년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버리 정도 되는 인물이면 마이클 버리의 의견을 좀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톰리 있죠, 톰리. 이더리움 톰리. 뭐 1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다들 좀 맹신해가지고 그걸 바로 투자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뭐 실수라기보다는 예측 실패인데 2023년에 빅쇼트가 다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에. 근데 이제 시장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올랐어요. 뭐 사실상 이 정도 차트면은 진짜 떨어질 만도 하긴 했죠. 이 정도의 그 공포 분위기였으면. 근데 이제 어 작년 미국 대선이 되기 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매도를 들어갔단 말이죠. 어 팔란티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팔란티어는 방산 기업인데 공매도 스퀴징이 나올 만한 주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주가들에 대한 시가총액이 막 몇천 조짜리는 절대 안 되고 팔란티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한 600조 정도가 되니까 진짜 동북아시아에 큰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저게 쇼 스퀴징으로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골드가 올라갈 때 팔란티어도 같이 수혜를 보는 거죠. 방산주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공포 상황이냐면 저런 유명 인물들이 맞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반대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일단 특히나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 빅쇼트가 또 한 번 온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올랐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똑같이 실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산 운용사에서는 뭐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반대로 간 적이 있다. 지금의 크립토는 사실상 엄청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게 동북아시아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 동북아시아 전쟁을 가리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국가가 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국방비를 올리고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될진 모르겠네요. 대만이랑 한국이에요, 대만이랑 한국.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전쟁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미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제 재건할 때 이거 재건할 때 또 이제 지원 병력을 보냈고, 실전 훈련 마치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미국이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한국이랑 대만 이 두 곳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수라고 하면 변수죠, 사실. 근데 대신에 이점은 있죠. 경제 강대국이죠, 경제 강대국. 정말 작은 나라인데 경제가 강대국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전쟁이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는 정말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전쟁은 필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맞물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어. 근데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야지 전쟁을 억제를 하는 건데 이 주변 국가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대만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예를 들어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들 학교에 짱이 있어. 학교에 짱이 있고 학교에 짱들이 막 누구를 막 괴롭혀요. 음. 학우들을 괴롭혀. 이 학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멈춰. 하지 마. 멈춰 하지 마. 이거 예전에 그런 짤방도 있던데. 뭐 누가 이제 학교 폭력을 하거나 하면은 멈춰. 하지 마 이거. 자, 이러면은 이 사람이 괴롭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괴롭힐걸요? 어. 그러면은 이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든 뭔가 뭐 재능이 됐던 뭐 이제 그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어쨌든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키워야 되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멈추라고 하면 멈추지 않는 구조잖아요, 사실. 음.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자,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87,000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 선에서 그래도 1달러 좀 멈출 수도 있을 건데, 충격이 더 클 만한 애들도 나올 겁니다. 분명한 건 만트라 있죠, 만트라. 만트라 코인처럼 그냥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코인들도 나올 거예요. 이거 시가총액이 한 10조였는데 한순간에 3천원 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지. 이런 것들 이제 수두룩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만트라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만트라 되는 거. 그게 XRP 리플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트라 되는 거 리플 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최종 보스인데 얘는 그래도 좀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BNB도 마찬가지예요. BNB도 하락분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가격이 더 크게 상승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하락은 피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대신 BNB는 정고점 한번 두 번 정도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BNB만. BNB만이에요. BNB만. 다른 거 말고 BNB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CZ 바이낸스 창펑자우가 조금은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서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가격도 하락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반등은 할 거는 같아요. 후반전에는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반전이고 전반전.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BTC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저 무조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조건 떨어져요. 국제 정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캄보디아랑 태국도 휴전 깨져버리고 그 어디야? 레바논부터 해가지고 중동은 중동대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겠죠? 일본에서 만약에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베이징에서 만약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이 뭐냐? 대만 만약에 침공하는 양안 전쟁 하게 되면 우리도 자위대 보내가지고 파견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에이펙 끝나고서 뭔가 평화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기 때문에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사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동북아시아가 최종 그 피날레니까. 그러면 2020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것들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면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사면을 했단 말이죠. 이제 발표만 남았네. 발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봐야겠죠.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 자, 근데 이제 이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상 알트코인들이 더 떨어질 게 없거든요. 뭐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같은 게이밍, 메타버스 플랫폼 거버넌스 토큰이죠.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폭락하는 거는 폭락을 맞을 텐데
폭락 맞고서 더 크게 올라가는 애들도 몇 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드디어 지금 알트코인 불장 간다 불장 간다 해서 이렇게 샀어요 다들. 알트 불장 간다 불장 간다 해서 샀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저점에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세이 같은 거 볼까요? 세이 같은 거? 아, 불장 간다고 해가지고 사놨는데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올라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맞죠? 어. 신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냥 신저점을 초기화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가 떨어지면 분명한 거 알트코인도 추가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떨어지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거는 같이 떨어지고 기회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유력하게 보는 거는 뭐 민코인이 됐던 게이밍, 게이밍 유력하게 보고 NFT, 게이밍 NFT 그리고 메타버스, 어 그리고 이제 밈. 요쪽에 네 가지는 그래도 하락은 같이 때려 맞대 반등하는 시원시원한 애들은 있을 거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대한 슈퍼사이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자, 그때 비트코인 하락은 그냥 필연입니다. 필연. 이거 하락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피하셔야 될 겁니다. 피하셔야 돼요. 여기서 87,000달러 떨어지면은 지금 기존의 알트코인들 60% 70% 떨어질걸요, 아마? 지난번에 비트코인 한 10% 20% 떨어졌는데 알트코인 한 90%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20% 87,000이면 얼마죠? 한 20% 정도 되나? 20% 떨어지면 이거 한 알트코인 여기서 추가적으로 50% 60%더 떨어집니다.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곧 떨어질 겁니다. 곧. 어떤 재료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 재료가 나올까? 동북아시아 먼저 나올까요? 저도 그 날짜까지 예상은 안 되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